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적으로 베트남 국제결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한번 이거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보가 좀 부족해서 좀 여기저기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올리는 이 영상이 국제결혼 준비부터 결혼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 평균치는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외국인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결혼할 여자가 한국어 교육 이수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결혼 공증서류 중에서 결혼서류 공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베트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베트남 선 혼인신고를 할 때 국제결혼 공증서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거를 영사관에서 발행을 받아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베트남 외교부 공증까지 받아서 베트남 서류로 변환을 해요. 이 서류는 베트남에서도 통용이 되는 서류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신부 서류와 합쳐서 혼인신고를 해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런 서류적인 진행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만나서 어느 시점에 처갓집에 가서 승낙을 받아야 하고 어느 시점에 결혼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업체 결혼을 하시든 개인 결혼을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처갓집에 가서 결혼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전통 결혼에 대해서 흥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소개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신랑이랑 신부랑 소개를 받고 일단 카톡이든 직접 만나든 이렇게 해서 먼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처갓집에 가는 거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매칭을 해서 그 여성하고 결혼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약혼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처갓집 부모님하고 결혼에 대한 상의가 되겠죠. 그런데 업체 결혼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서 충분히 신부에 대해서 알고 사전 조사를 하고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제결혼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개인 소개를 받는다 해서 무조건 그 여자가 좋다 그럴 수도 없고,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 해서 그 신부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안전하게 결혼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업체 결혼이든 개인 결혼이든 상관없이 어떤 신부를 소개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서류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부분. 요즘에 업체라고 그렇게 신뢰가 없지도 않고요, 또 개인이라고 무조건 믿을 만한 그건 아닙니다. 개인으로 소개받아도 많이 깨지고요, 업체 소개받아도 많이 깨집니다. 그거는 이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트남 국제결혼 결혼 순서를 진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신랑이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선택이 됐다면 그 다음에 뭐 신부하고 데이트를 하든 카톡을 하든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잠깐이라도 거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처갓집에 방문해서 처갓집 사는 거, 그리고 장인 장모의 성품이랄지 그 집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여성이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왜 나와 결혼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통상적으로 담혼이라고 하는 약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담끄이라는 전통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과정이 있어요. 보통 베트남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혼인신고를 하고 전통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베트남 사람끼리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베트남의 트렌드와 한국 사람이 국제결혼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을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처갓집 방문까지 했어요. 그러면 꼭 베트남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시고 그 과정을 거치시고 그 중간에 웨딩 촬영 내지는 약혼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텀을 좀 두고 전통결혼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전통결혼이라는 거는 처갓집 행사가 별도로 있고요, 신랑 집에서 하는 행사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처갓집 주관 행사로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신랑은 지참금과 폐물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량껏 준비해서 처갓집에 찬조를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고요. 통상적으로 처갓집에 갔다 오면 처갓집에서 결혼에 대한 날짜를 잡게 돼요. 그리고 처갓집에서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스케줄, 그 다음에 덜어는 집을 좀 꾸미기도 해야 하거든요. 마당을 다진다든지 아니면 집 보수공사를 해서 남들한테 창피하지 않게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준비기간도 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제가 처갓집 주관 행사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랑들은 그냥 어떤 신부 집에서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과하지 않으면 수용해주고 결혼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통결혼을 진행을 하는 게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 동안 진행을 하는 집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집은 한국어 공부가 끝나고 혼인신고 끝나고 한국 들어가기 전에 하는 집도 있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소개를 받고 이 여자가 정상적인 여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전통결혼을 준비하면서 처갓집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으로 나를 대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 그냥 상식 있는 사람이면 이 집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사위로 맞는지, 그리고 내 여자친구나 내가 소개받은 여성이 어떤 생각으로 나와 결혼하는지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어렵게 진행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서둘러서 선택을 하고 서둘러서 결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서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감정을 쌓아가는 커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와 살아줄 여자를 선택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사전 조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여자가 정상적인 여잔지 그렇지 않은지. 정상적인 업체는 이런 거 좀 해주고, 또 소개해주는 사람도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일단 소개시켜주고 두 사람이 좀 얘기를 해보고 결혼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처갓집에 갔다 와서 결혼이 거기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없이 대부분 진행이 돼요. 물론 약혼하고 깨지거나 전통결혼하고 깨지는 커플들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잘 진행되는 커플들을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지, 처음부터 베트남 국제결혼이 좀 믿음이 안 가고 베트남 여자가 믿음이 안 가시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답인 거예요. 왜? 그렇게 신경 안 쓰고도 그냥 편하게 결혼하고 편하게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국제결혼의 생리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결혼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베트남 사람이 이렇네, 한국 사람이 이렇네. 근데 한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이 여자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는 처음에 신랑이 신부랑 대화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처갓집 가서 결혼 승낙이 떨어지더라도 전통 결혼을 함께 준비하는 동안에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고 교감이 오가면 대부분 문제없이 열의 아홉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니까 그래, 베트남 사람이니까 그래, 베트남 국제결혼이니까 그래 이러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에 베트남 여자들도 너무 기우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마담들도 신랑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면 매칭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더라도 둘이 데이트 해보고 처갓집 갔는데 신부네 집에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신랑 태도나 신부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요즘에 판단해보고 아니면 안 한다는 거죠. 이런 트렌드를 알고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또 상식선에서 베트남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부분 문제없이 소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베트남 국제결혼 안전하게 결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국제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자기 하기 나름이지 통상적인 절차는 소개받고 어느 정도 서로 알아보는 시간 갖고 결혼식 하는 순서로 가시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베트남 결혼 일정하고 베트남 결혼 서류 일정하고 믹스를 해서 가시되 여기 하나 더 믹스해야 되는 게 한국어 교육 이수증을 취득하기 위한 한국어 공부 과정도 믹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결혼하는 일정하고 결혼 서류나 한국어 교육 일정하고 분리를 하셔서 생각하셔야지 하나 끝나고 하나 하고 하나 끝나고 하나 하고 이러면 너무 기간이 길어져서 결혼이 깨질 확률이 높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정을 적당히 통용되는 선에서 진행하는 게 좋은데,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은 10달 안으로 끝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8달에서 10달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두 달은 신부랑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처갓집 가고 중간에 약혼하고 그 다음에 웨딩 촬영도 하고, 이 과정에 내가 결혼할 배우자의 성향이나 처갓집의 성향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판단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접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 신부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결혼하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한 고려까지 감안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국제결혼이,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이 말이 많을 거예요. 왜? 국제결혼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베트남 여자가 사실 한국에 제일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얘기도 많을 것이고 좋은 얘기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싸잡아서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결혼을 선택하는 내가 일단 선택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 그리고 합리적인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좋다 나쁘다의 관점은 편파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기준의 배우자를 선택을 하시면 그게 좋은 배우자인 것이지, 아무리 좋은 여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상대방한테 너무 불공정한 결혼을 강요하면 그 결혼이 절대 안전한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